최근 옵션 열기 다시 등장했습니다. 댓글팀의 상징과 같은 단어인데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 의원, 전영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2월 31일 날 옵션 열기 제가 권위자 아닙니까? 2017년에 처음 제기했던 사람인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과거에? 봤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하신 것도 봤습니다. 2017년 말이죠. 그때 자료화면으로 나오는 거. 네, 2017년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옵션 열기 댓글팀이 댓글 공작하는 친구들이 지령을 받고 예를 들어 자기 지령 받은 거를 여러 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카피를 하다가 잘못된 영역까지 카피를 해가지고 옵션 열기가 붙었는데 그걸 여러 군데 수백 개 수천 개 하다 보니까 그게 붙은지 모르고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고 그걸 그날 당일날 그때 당시 JTBC가 다뤘었거든요. 짧게 한번 보죠. 기억 환기를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열렸다 옵션 열기입니다. 뭡니까 이거? 요즘 오늘 뭐 한참 시끄럽던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흔히 달리는 표현인데요. 옵션 열기는 삭제 옵션 아이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콘을 복사해서 텍스트로 붙일 때 옵션 열기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타인의 댓글을 복사했을 때는 옵션 열기가 뜨지 않고 내 댓글을 다시 복사했을 때만 뜨는데 뉴스 내용과는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서 여러 뉴스에 퍼뜨리려고 할 때 비정상적으로 뉴스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 옵션 열기가 논란이 되자 어떤 뉴스에는 이제 전체 댓글이 15,000개였는데요. 스스로 삭제한 댓글이 2,000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올렸다가 재발절해서 삭제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리하면 옵션 열기라는 표시가 댓글 부대의 표시다. 모두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옵션 열기 댓글 중에 상당수는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댓글일 수 있다. 제가 한 말을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그랬었는데 이 옵션 열기가 다시 등장했어요. 이건 실수거든요.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실수인 게 뭐냐면 급하니까 자기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걸 돈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네이버에 가서 글을 쓰고 또 카피해서 딴 데 붙이고 딴 데 붙이고 하다가 저게 딸려오는 거예요. 지금 샘플 하나 올려봐 주세요. 옵션 열기 뜬금없이 등장하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무한에서 참사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야당한테 돌리는 민주당한테 돌리는 그 중에서 특히 그 탄핵 때문이다. 이 줄탄핵, 대대행, 여야 정쟁, 민주당 탓 이 지형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공장님께서 어저께 다시 한번 틀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화면을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사실 저희가 이런 가짜 뉴스 제보센터가 당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옵션 열기 관련된 저 자료도 실제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런 제보 그리고 이제 댓글들 잔뜩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유사한 댓글들이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대행의 대행 줄탄핵 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고 여야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이 예산까지 깎아가지고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게 일제히 붙었거든요. 살아 있어요. 보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이 댓글 관련해서는 2012년도 국정원 정치 공작이 있었고 그때 시발단이라는 조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시발단도 낙검수에서 그래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김하영 607호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국정원 요원에게 그 댓글단과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얼굴을 보고 제가 질문을 했다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맞아. 제가 감금했다고. 그게 이제 국정원 요원을 거꾸로 감금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그걸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도 국민소통위원회가 사실은 활동을 쭉 해오면서 언론 중재이나 아니면 방심위에 그런 이제 가짜 정보를 이제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걸 이제 심의를 올리고 그다음에 고발도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서 가짜 뉴스 제보 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탄핵 직후에 급격하게 더 늘고 헌법재판소의 그 댓글이 되게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양문석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댓글팀 그다음에 김건희 댓글단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확인이 돼서 이제 고발 조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상한 댓글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읽다 보면 거의 비슷한 유사한 논조의 글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고 넘어가요. 보통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전 국민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 나쁜 놈들 이 기회에 죄를 물어야 돼. 그래서 그런 이상한 글들을 보면 캡처할 의지가 충만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센터를 발족했다면서요. 네네. 내란 제보센터 말고 민주 파출소라고 파출소? 저희가 이제 신고를 파출소. 하면 좀 띄워봐요. 자료화면 민주 파출소. 민주 파출소. 수갑도 채웁니다 저렇게. 네. 민주 파출소.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가동 이제 이재명 대표 선대위 때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파출소를 운영하고 사실은 구치소까지 보냈대요. 그래서 이번에 교도소까지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지령들을 나온 예시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실제 그 예시까지 들면서 이재명과 이렇게 엮어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띄워보세요. 예.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예시 1. 탄핵 남발로 이재명 정권 책임져야 할 것 예시 2. 맞습니다. 저런 850원. 네, 맞습니다. 저런 건당 형태로 850원.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도 양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민주당과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 파출소에 이게 수갑 형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그 국민소통위원회나 이 제보센터에서 할 일들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 고발할 겁니다. 민주 파출소라고 포털을 치면 됩니까? 어떻게 되죠? URL 주소가 뭐예요? URL 주소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 각 지역위원회로 보내서 전 당원들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할 겁니다. 이제 민주 초기 단계입니다. 파출소가 민주 파출소입니다. MINJOO 폴리스 POLIC.com. 이거 URL 적어주세요. 얼른 적어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민주 MINJOO 폴리스 POLIC.com. 네. 네. 요거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그리고 민주파출소 화면 계속 띄워봐 주시고요. 이 화면 말고는 없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이런 화면이구나.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인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개편하고 리뉴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했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공지를 할 겁니다. 신고하기 맨 아래쪽에 신고하기 누르면 자기가 캡처한 거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캡처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유튜브도 양성되지 많죠. 않습니까? 그것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방심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삭제 조치할 수 있게끔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삭제도 삭제지만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저희가 언론사에게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언론 중재에 가는 거고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서 그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고 유튜브, 틱톡, SNS 포털, 커뮤니티 댓글, 불법 현수막 유인물 같은 경우는 시도당하고 연계해서 하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SNS 포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가짜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게 이제 당연히 비판적인 견해를 누구나 밝힐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가짜 돈 받고 정보는, 하는 네. 조직적인 댓글팀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네. 공작이죠. 후자는. 네. 이게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보통은 잡기 어렵거든요. 개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이거 이상하게 이게 댓글 하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은 다 캡처해서 모조리 다 보내서 그 아이디의 관계도 파악하고 그렇게 추적에 올라가서 그 지시하는 자를 잡아야 돼요. 그 그렇습니다. 돈의 출처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삭제도 삭제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로 고발을 저희는 단호하게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다고 봅니다.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번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조금 제보도 해주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당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원도 많구나. 네. 200만이나 되니까. 근데 당원 아니어도 꼭 당원만 이걸 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그대로 좀 이렇게 놔둔 게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그게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네. 사실은 마녀 사냥이 된 거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이나 아니면은 무죄가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돌고 도는데 이번 계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소통국이라고 사실은 이전에는 좀 홍보소통위원회 안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SNS도 그렇고 미디어 그 기존 미디어나 아니면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짜 정보는 팩트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악의적이고 악성 댓글이나 그런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서 바로잡고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좀 만드는 일을 저희에게 부과됐습니다. 네. 과거의 가짜 뉴스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란 진압을 해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행위를 돈 받고 하고 있는데 이 개별 그 댓글 알바들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진원지. 도대체 그렇죠. 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내려오고 어느 조직이 이걸 움직이고 있는지 조직 범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2012년 대선 때 시발단을 운영을 그때는 했던 국정원이었고요. 것, 사실은 그게 두 갈래예요. 그 박근혜 측에서 했던 게 하나 있고 국정원을 동원한 댓글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민간 단위하고 시발단은 참고로 예. 십자가 알바단이라는 예. 말의 표현. 그다음 10만 명을 양성하자는 거예요. 예. 10만 명. 그래서 그때 왜 그 교통사고로 먼저 이제 죽은 보좌관이 한 명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이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시발단. 그분의 사망도 무척 의아했는데 이상한 죽음이 많아요. 참. 네. 이런 일이 관련해서는. 근데 유지는 그때도 뿌리 뽑지 못했고 네. 그리고 박근혜 때도 뽑지 못했어요. 예. 못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뿌리 뽑지 못했어요. 이거. 네. 근데 지금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저는. 같이 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민주파출소를 알리고 네. 보는 족족이 그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그걸 분석하고 해서 이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다음에 AI 챗 GPT 활용해가지고요. 또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키워드를 넣어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해서요. 예. 여러 가지 커뮤니티 댓글 공작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사실 더 있거든요. 그게 카카오톡으로 퍼나르게 하는 겁니다. 아하. 극우 세력들은 사실 이런 댓글 공작도 하지만 개별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서 이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거든요. 그래서 각 단톡방에 있다가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캡처해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신고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뜩 쌓이면 분류하고 차근차근 찾아가서 이참에 그 뿌리까지 올라가 보자고요. 제가 카톡을 굉장히 채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도에 이제 제3부총장 하면서 그때도 이제 대응을 좀 하려고 카톡방에 초대되면 안 나가고 네. 5년째 제가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파방, 극우방 여기도 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저께 실무자랑 같이 얘기해서 그분도 그 방에 들어가서 일단은 캡처하고 신고하고 요 시스템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 되게 이제 URL 나왔습니까? 아래 URL 띄워봐 주세요. URL 준비됐으면 민주파출소 검색에서는 아직 잘 안 찾아진다고 하더라고요. 6일부터 예. 네. 지금은 이제 아니 홈페이지 댓글 고정 말고요. 댓글을 안 쓰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래 지금 자막 나가죠. 네, 저기로 찾으셔도 되고 검색 민주파출소를 검색하면 포털에서도 나오고 저희 댓글 쓰시는 분 유튜브에서 거기 댓글 고정창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저장해 두시고
즐겨찾기 저장하세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족족이 내용들을 보면 홈, 신고하기, 상황판, 호신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공지드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조리 다 신고해야 됩니다. 2025년 청소의 해로 맞이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쌓인 제보 신고하고요. 관련해가지고 네. 분석도 하고 네. 어디까지 돼 있다도 말씀해 주시고 네. 경찰 사이버 팀하고도 같이 하시죠. 네, 네. 아예 그래서 뿌리 뽑아 보아요. 이번에 항공 참사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난 뒤에도 가짜 정보가 횡행하고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도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그런 것 때문에 2차 피해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네. 지금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또 팩트 체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예, 저희 안 그래도 항공사고 관련해서는 정말로 댓글 조작이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 발본세관에서 저희가 처벌하는 것도 댓글 처벌하는 공작이라고 건데, 합시다 이제. 예, 댓글 공작이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체증하는 게 좀 그 중요합니다. 개별 알바를 하는 그 점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의 처벌도 하긴 해야 하는데 네. 진짜 목적은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달리고 한쪽에서는 수사로 달리고 이 두 분은 이제 댓글 공작 잡는 걸로 달려보아요. 네. 네. 두 달이면 잡을 수 있겠지. 제가 10년 전, 12년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네. 잡겠습니다. 네. 그때는 댓글 공작의 국정원 현장을 잡고도 사실 되치기 당한 면도 있어요. 네, 그때. 대치당해서 가녀린 여성을 감금했다고 진짜 해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대선에서 말도 안 저희가 되는 진 소리를- 거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했는데 그 요원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그 요원을 지금- 감금했다고 그 직원은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겠죠. 네. 저는 그 개인한테는 불만 없어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도 뒤집었어요. 네. 현장을 급습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참에 발본색원 해봐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그 개인이 이걸 할 수는 없는데 전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공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저- 공장. 댓글 공장이 있겠죠. 전 국민이 지켜보다가 동시에 팍 캡처하면 자기가 쓴 글 족족이 다 캡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축도 되지만 거기서 규칙성도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분류해가지고 이번에 꼭 잡아봐요. 네. 아이 좋다. 제가 다루시길래 네. 예, 딱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타이밍이 딱 맞았구나. 네, 맞았습니다. 예.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곳 센터 안 만들면 제가 만들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실 센터.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만드셨어요? 예. 이번에는 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먼저 만드셨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저보다 발빠르게 먼저 하셨군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 사이클 비슷하구나. 네, 맞습니다. 자, 네. 얼른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